안녕하십니까.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그 가치 투자의 대가들,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의 이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책과 약간의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원어번 월스트리트, 이게 투자의 바이블과 같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책을 쓴 주요 목적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장세 자체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다면 이 책의 쓴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다 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세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 종합주가 지수 이런 얘기인 거죠. 나스닥이 뭐 14,00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또 코스피가 지금 뭐 32,000, 33,00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장세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나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주식 투자의 신일 것이고, 그렇게 하면 굳이 가치 투자라 또는 투자를 연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대폭락 시기에 과거에 금융위기라든지 그다음에 9.11 사태라든지 또 뭐 작년에 일어났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주식의 폭락 시점에서 그 폭락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예견을 하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투기자의 누구도 그런 폭락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미리 알고 빠져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피터 린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락 시기에 주식 투자자는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 다시 주식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천천히 주식시장에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치 투자를 했다고 하면 우량한 주식을 믿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본인이 투자자라고 하면, 트레이드라고 하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기의 수량 자체를 줄이면서 손실폭을 줄이고 자금 회복기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시 또 회복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스탠스를 취하기를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해서 폭락 시에 그렇게 성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파악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온통 거시경제에 대한 뉴스가 넘쳐나죠. 아침에 눈만 뜨면 뭐 주식 나스닥이 어떻고 미국 주식시장이, 중국 주식시장이, 세계 경제가 원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금리가 뭐 오를 것이다는 등, 그 다음에 FOMC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든지 이러한 각종 뭐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오곤 하죠. 뭐 노동
분배율이 어떻다느니 또는 뭐 신규 고용이 늘었다니 줄었다느니 그걸 통해서 어떤 경기 전망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을 어쩌면 피터 린치는 걱정으로 보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어떤 매매를 유도하는 프레셔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금리가 올라서 경기가 위축될 것을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또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올까 싶어가지고 또 그걸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트레이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이 뉴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하운즈 푸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운즈 푸드라는 거는 그 각종 주식 투자 관련한 책자를 읽고 열렬한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 책자를 읽고 주식 방송을 보고 주식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운즈 푸드투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뭐 장을 보면서 또는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제품이 좋았다든지, 그 다음에 애들이 그 신제품 청바지가 가스 청바지가 아주 좋았다든지, 뭐 하나 더 사고 싶다든지, 이런 어떤 본인들이 주위에서 느끼는 그러한 정보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주식 과열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주식을 쫓아가려고 막 책을 보고 방송을 보고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죠. 그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가 끊임없이 노출이 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외면하고 전문가의 어떤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뭐 펀드 매니저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뉴스 취재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애널리스트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전문가 경제 관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주식 전문가, 경제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도 경제를 예측할 수 있고 향후에 그 주식이나 어떻게 될 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도 어려운 일이고, 그게 있어서의 경제 전문가는 없다. 그랬으면 누구든지 다 돈을 벌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거는 없고, 장세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부질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불규칙 보행 가설이라고 그래서 알 수 없이 주가는 움직이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그 증권사에서도 보면 수익률 대회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은 3개월짜리 수익률 계획이잖아요. 아니 피터 린치는 적어도 3년 이상 보유를 하라고 그랬고, 대가인 워렌 최고의 그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10년을 보유하라고 이랬는데, 10년을 보유할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주식이 아니면 사지를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개월짜리 수익률을 해서 수익률 대회를 해서 1000%를 낸다는 얘기죠. 3개월에
뭐 1,000만 원을 해서 뭐 1억이 됐다는 얘기죠. 1,800%면 2,000%면 2억이 될 거고, 이런 사람들이 우승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물론 뭐 단기 투자에서 가능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재라든지 재료주를 가지고 또 신용을 넣어서 신용을 뭐 2배, 3배 미수 신용해서 2배, 3배 그 레버리지를 부려서 단기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뭐 1,000%, 2,000%를 우승을 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건 결국은 트레이드를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사고팔고를 주식시장에 유도를 해서 많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사고팔고를 조장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먹고자 하는 중간에 어떤 브로커들의 이익을, 증권회사라든지 그런 중간에서 그런 이익을 위해서 트레이드를 유발하는 거죠. 근데 그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의 대가들은 트레이드를 하지 말라고 이랬거든요. 한번 보유를 하면 끝까지 보유하고, 수수료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에 한번 사고 팔면, 또 미국 같은 경우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우리 한국은 2023년 되면 이제 세금을 소득세를 부과를 한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세금도 있고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고 팔지 말고 쭉 보유를 하라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는 얘기인데, 주식의 그걸 중개하는 증권회사들은 트레이드를 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유한 주식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아니다는 얘기죠. 결국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식, 누구나 가지고 싶은 주식, 그런 주식들 위주로 법적인 뭐 어떤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 위주로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다음에 뭐 투자자들은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4인 검사필이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4인 검사필.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의 장세를 예측하지는 마라. 장세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그 피터 린치의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주위에서 찾아라. 왜 내 주위에서 찾느냐 하면은 그게 가장 신선한 자리게, 나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정보는 정보가 아닌 거죠. 나만 알고 있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생생한 정보를 2차 가공, 3차 가공이 되지 않는 신선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주식들, 하이테크 주식들, 이런 거에 열광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따분한 것, 이해하기 쉬운 것, 이런 거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옛날 말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리가 없다는 얘기처럼 모두가 열광하는 주식, 지금 뭐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주식보다는 10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쭉 지속적인 성장을 20에서 뭐 15에서 25% 정도 성장을 통해서 복리이득을 축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식들에서 10배, 10배가 나온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은 항상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규모가 갑자기 올해 내년에 걸쳐서 2배, 3배 커진다는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투자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 타이트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처럼 어떤 그 4인 검사필 통해서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돈이 된다면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뒤섞여서 체급 구분 없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주식 시장이죠. 그에 비해서 또 돈은 작죠. 규모는 작죠. 5천만 인구의 주식 시장에서 규모가 뭐 나름 선진국 수준에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쿠팡이 뭐 네이버의 가치도 안 되는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하자마자 100조를 찍고, 그러면 지금 60조 70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켓컬리가 그거를 보고 따라서 미국 상장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돈이 그렇게 넘쳐난다는 얘기죠. 돈이 넘쳐나고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내기 때문에 금융이 또 발달돼 있고 넘쳐난다는 얘기고, 여기는 그만큼 돈이 그렇게 넘쳐나지, 좁은 금융 하에서 거기서 이 많은 인원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반 투자자가 경쟁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지금 모든 제품들이 그렇잖아요. 까다롭잖아요. 가성비가 높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이 지금 10% 기준으로 13 이 정도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한 20 정도 되고, 똑같은 주식이라도 퍼 기준으로 7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제품 경쟁력도 주식으로 봤을 때도 제품 경쟁력이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한국계 거기는 돈이 넘쳐나고 여기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이 넘어오면서 외국 자본이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넘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 투자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타이트한 거죠. 돈 벌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국 주식 시장이. 천하의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타이트한 시장이 한국 주식 시장이고, 여기서 10%만큼 성공한다는데 90%는 전부 이제 펀딩을 해주고 있는 거죠. 10%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관점보다는 장기 투자, 3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게 이제 일관된 논리고요. 삼성전자도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 정도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그 그래프를 보면 우리 주가 시장의 그래프하고 일치를 하는데, 그 TSMC는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죠. 미국에. 대만 업체인데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많은 곳에서 상장을 하면 시총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나나나 없이 미국에 상장을 하고 우리 주식 시장이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거. 실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3,200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4,000, 4,500은 찍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부분이죠. 일본이나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는, 일본이나 그 좀 큰 나라들은 생기지 않는 그런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 5대국 안에 들어간다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퍼라는 기준이 지금 13년, 15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지금 우리 업체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퍼 자체가 제조업 기준으로 10, 17, 18 이 정도 형성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3, 40% 정도의 그 시총의 업사이드 국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고 기본적으로 또 그 어려운 환경 하에서 또 오픈된 정보, 모든 정보가 다 오픈돼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IT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틈새가 없다는 거. 틈새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서 밀집이 높다는 거. 또 뭐 급등이 됐다가 급락이 됐다가 위험성도 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주식들을 통해서 뭐 어느 주식들을 발견을 했다. 가령 뭐 우리 집에 정수기가 들어오는데 코웨이가 들어오는데 서비스를 참 잘하고 있더라. 그리고 크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매월 정수기나 비대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코웨이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코웨이를 당장 살 수는 없잖아요. 코웨이를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을 할 때 분석에 들어가 보는 거죠. 과연 이 주식들이 과거 실적을 보니까 이제 주식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펀은 얼마고 제조업이니까 뭐 10에서 12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이 주식이 현재 실적은 어떤 건지, 부채율 비율은 어찌 되는 건지,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쭉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뭐 차트를 또 부분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또 그래프를 보고 과연 이 주식이 경기 변동형 주식인 건지, 아니면 급성장 주식인 건지, 저성장인 건지, 아니면 자산 가치가 있는 건지, 뭐 배당 가치가 있는 건지, 또는 뭐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전환형 주식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성격을 추출을 해내야 되겠죠. 성격을. 그리고 그래 함으로써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하더라도 매 분기마다 실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반기 실적, 연 실적이 나오면은 그게 기대치보다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뭐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하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그 수익하고 연동이 되는 거니까 실적이나 수익이 과연 기대치마다 좋았는지 나빴는지, 또는 향후의 미래의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런 거를 계속 감시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쭉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피터 린치는 장세 자체는 상관하지 마라.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오를 것이고 내릴 종목은 내릴 것이다. 그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장세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라는 게 피터 린치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입각에서 세부 분석에 들어가고 종목을 발굴을 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종목, 그 다음에 자기만의 투자를 패턴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 피터 린치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피터 린치가 소개한 그 월가의 영웅이라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모주가 있는데, 과연 이 공모주를 하면 전부 뭐 따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공모주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모주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